자, BMW 라인업들을 보게 되면은 SUV 라인업이 생각보다 촘촘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탄탄한 이 SUV 라인업 중에서도 엔트리 모델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새로운 BMW X1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엔트리 SUV인 BMW X1입니다. 이 BMW의 SUV 라인업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X1부터 해서 최상위 X7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촘촘한 라인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X5를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누구에게 추천을 하더라도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X1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런지 3세대로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와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X1 처음 나온 게 2009년이었을 겁니다. 2009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됐고 지난 3월 말에 이번 3세대 모델이 또 새롭게 출시가 됐죠. 이 X1을 보게 되면은 SUV 라인업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은 크기, 거기에다가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국산차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1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넉넉한 실내 공간, 거기에 부담 없는 주행 실력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3세대가 되면서 BMW가 최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적용이 됐고 또 최신의 기능들도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BMW 하면은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릴 아닐까 싶습니다. 키드니 그릴, BMW의 디자인 시그니처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그런 크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있기도 하죠. 그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 라인업이다 보니까 앞에 면적이 조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키드니 그릴이 어느 정도 좀 크기를 키워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비율을 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래로 크게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에 X7이라든가 XM 그리고 이번 X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비율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BMW의 모델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키드니 그릴이 차지하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차의 폭이 조금 좁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X1에서는 가운데 이 센서가 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조금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래픽 디자인들이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가운데로 시선이 처음에 집중이 되기는 하겠지만 다시 시선이 넓어지게 되면서 차의 폭이 그렇게 작지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서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차의 크기, 뭐 길이라든가 폭, 높이 같은 것들도 실제로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 키드니 그릴의 비율은 좀 잘 맞춰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릴과 함께 3세대가 되면서 변화한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헤드램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BMW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BMW의 디자인 시그니처 중에 하나는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LED가 빛을 발하는 이 엔젤링이라는 거였죠. 세대가 지나면서 디귿자가 됐다가 아래쪽으로 이제 니은자처럼 들어갔다가 이렇게 조금씩 형태를 바꿔왔는데 이번 X1에서는 위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엔젤링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이 X1의 전체적인 이미지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가 약간 좀 에러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방향지 시등을 켰을 때 뭐 시퀀셜 타입이라든가 뭐 순차 점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점등이 되는 형태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깜빡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X7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X1 같은 경우에도 들어왔다가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급하게 꺼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소리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깜빡
깜빡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방향지시 등이 좀 작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 괜찮게 잘 해놓고 이 작동하는 모션은 조금 아쉬움이 좀 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범퍼의 하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육각형의 그런 디자인들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키드니 그릴의 변화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BMW XM에서 그런 육각형에 가까운 이 키드니 그릴을 적용을 했었죠. 그런 것들 이번에는 이번 세대의 BMW 모델들은 그런 육각형의 그래픽들을 조금 골고루 공통된 요소로서 사용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디자인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범퍼 아래쪽 그릴 아래쪽도 그렇고요, 옆쪽도 그렇고 약간씩 육각형의 도형들이 골고루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X1의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됐었던 BMW 모델들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좀 골고루 잘 적용을 해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차급 자체가 좀 엔트리 사이즈에 해당을 하는 그런 SUV다 보니까 최근에 출시해서 시승을 했었던 모델 액티브 투어의 이미지하고도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도어 손잡이 부분 때문 아닐까 싶은데 BMW는 아직까지 뭐 팝업 타입이라든가 뭐 그런 형태는 잘 사용을 하진 않고 있죠. 아마 아예 뭐 손잡이처럼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사용을 하다가 좀 최근에 바뀌기 시작을 한 건데 i4라든가 뭐 7 시리즈라든가 액티브 투어러에서도 적용이 되어 있었고 최근에 BMW 모델들에 적용을 하고 있는 차체 표면과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러면서도 아래쪽만 살짝 파둔 이런 형태의 도어 손잡이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니고 그냥 딱 한 가지 요소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옆모습이 다른 BMW의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비슷한 통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춘 그런 모습들 매끄럽게 가면서도 조금 너무 높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그런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 허리 라인을 지나는 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도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루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되려 살짝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SUV, 엔트리급 SUV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들을 잘 담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BMW X1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BMW의 이 X 시리즈 SUV 라인업들 디자인들과 조금 차이가 좀 느껴진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요소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이 차의 색깔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범퍼 쪽에 이 검은색의 하이글로시 파츠 쪽이 너무 눈에 튀는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게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퍼가 조금 더 위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뒤로도 튀어나와 있고 이른바 자기 주장이 조금 강력하게 되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면서 이 X1의 뒷모습 역시 조금 더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게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테일램프입니다.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램프가 굉장히 좀 무던한 그런 스타일, 최근에 BMW가 선보이고 있는 그런 헤드램프의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X1의 이 테일램프는 BMW 같은 느낌보다는 볼보나 뭐 다른 브랜드의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강하게 든다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뭐 이제 방향지시 등이나 이제 후진등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뭔가 뭐 그래픽이 들어갔다거나 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면발광의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그런 느낌들이 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출시가 됐었던 BMW 모델들의 테일램프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조금 더 마감이 좀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면서 오히려 아래쪽으로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X1 같은 경우에는 또 위쪽으로 올라간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이미지가 좀 다가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X1의 트렁크 공간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트렁크의 공간 자체도 지나치게 넓거나 지나치게 좁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딱 적당한 너무 컴팩트하지도 않고 너무 광활하지도 않고 이 차급에 딱 적절하면서도 사용하기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 정도 넣는 것이 한계, 혹은 좀 많이 넣게 되면 두 세트 정도 아닐까 싶은데, 한 세트 정도가 조금 무난하게 보관을 할 수 있는,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트렁크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2열 시트를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폴딩을 하게 되면 더 넓은 공간을 확인을 할 수도, 사용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차 바닥에서 이제 땅 바닥까지의 높이라든가 트렁크 전체적인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던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막 결혼을 하신 분들, 혹은 혼자서 타시는 분들, 가족이 좀 아이들이 좀 큰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뭐 대체로 다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쓰는 뭐 카메라 가방, 뭐 스타벅스 레디백인데,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가방, 백팩 같은 것들 지금 다 넣어 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가득 찼다라는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전혀 들지가 않는 그런 트렁크 수납 공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추가로 한 단계 더 깊은 이 수납 공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렁크의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는 엔트리 SUV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상당히 활용성이 좋은 그런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도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불친절하게 쾅 닫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매끄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닫히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급한 분들도 혹은 느긋한 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골고루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BMW X1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딱 운전석에 들어와서 드는 생각은 세 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동안에 봐왔던 이 BMW의 디자인들, 뭐 이제 패밀리 룩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공통된 그런 디자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번 X1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구나 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개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했구나 라는 점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이제 X1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최대한 아래로 배치가 되어 있는 덕분에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것, 최근에 BMW가 적용을 했었던 디자인 언어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 일단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BMW OS 8이라고 하는 그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기판 쪽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OS8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워낙 좀 강하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편에 해당을 하지만,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게 차를 타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고객분들이 이 차, 뭐 다른 차나 좀 오래된 BMW를 타고 있다거나 하다가 이 차로 이제 신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이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좀 들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은 저희가 이 OS8을 처음 만나기 시작을 했을 때도 들었던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는 점들이거든요. 디자인 자체는 뭐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지만, 조작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알 수 없게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느낌들이 좀 든다라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낮게 배치가 되어 있는 전체적인 레이아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종류들도 최대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어 변속기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형태로 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 기어 변속기나 이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뭐 액티브 투어러라든가 뭐 최근에 시승했던 차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됐던 차들, 뭐 그런 차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들과 동일한 그런 형태죠. 다만 요 전자식 변속기하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배선 처리 때문에 옆에다가 약간 좀 두꺼운 바 같은 것들이 좀 배치가 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수석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함을 전달해주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선 충전 패드를 요 앞쪽에 이렇게 세워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그런 판단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큰 것들이 좀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좀 작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아이폰 13 미니인데, 이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놨을 때 무선 충전이 바로 인식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 위로 올려줘서 인식을 시켜줘야지 네, 충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반면에 제가 쓰는 또 다른 폰인 노트 9 이렇게 좀 큰 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놓으면 바로 인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크기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것들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앞쪽에 있다라는 거,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나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선 충전 요 인식되는 칩 패드죠, QI 패드, 그것만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어땠을까, 아주 조금만 내려주면 골고루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게 되면서 송풍구도 조금 특이한 형태로 배치가 됐어요. X1이라는 모델 자체가 조금 이제 엔트리하고 컴팩트한 차다 보니까 더더욱 좀 이런 배치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전석을 위한 것들이라고 하고 이제 조수석을 위한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모든 바람을 정면으로 다 때려 맞아야 된다 그런 느낌들도 조금 들기는 해요.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들은 좋기는 하지만, 가운데다가 뭔가 다른 것들, 송풍구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라도 가운데가 조금 비어있는 그런 느낌들을 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듭니다. 운전석 기준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운전자를 향해서 뭐 쭉쭉 뻗어 나오는 바람이라든가,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뒷좌석으로 바람을 쭉 보낸다거나, 물론 이제 뒷좌석에도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장착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뒷좌석까지 바람을 쭉쭉 보낸다거나 했을 때는 뭐 괜찮은 그런 구성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어 손잡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조금 연결이 되는 듯한,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니고 살짝 좀 틈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쭉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뒷좌석에서 봤을 때는 이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뒷좌석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서 봤을 때, 1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레이아웃들, 디자인과 조금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형태로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1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쁜 요소는 아니다, 조금 재밌는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정도로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X1의 2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뭐 늘 그랬듯 제 몸에 맞춰서 이제 1열 시트들을 좀 세팅을 해놨고, 그대로 이제 뒷좌석에 앉게 된 건데, 딱 앉았을 때 드는 느낌은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보다는 시야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1열에 앉았을 때는 조금 편하게 느껴졌던 시트인데 2열에 앉아서 보니까 요게 너무 어깨뽕이 쭉 올라온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가 조금 막혀 있다 그런 느낌들이 좀 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썬루프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이제 창문의 옆에 있는 창문 같은 경우에도 딱 탑승자의 바로 옆에 시야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 딱 유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야가 이제 앞에만 제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러운 시야 뭐 그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무릎의 공간이나 발 공간, 뭐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대체로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차가 커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 하나 이상 뭐 들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를 해줬고,
사륜구동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가운데가 조금 올라온 덕분에 이제 발 공간은 약간 좀 답답함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운데 자리까지 해서 뒤에 3명이 앉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딱 2명만 앉으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이제 뒷좌석을 위한 공조기 송풍구 그리고 2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자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도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들이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도어 쪽에 손잡이가 약간 좀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운전석 1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쪽과 조금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런 형태를 띠면서 나쁘지 않다라고 느꼈던 그런 요소다라고 했는데, 뒷좌석에서는 너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손으로 잡고 가야 될지도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좀 뜬금없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느낌들이 조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손에 잡히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너무 힘을 주어서 잡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약간 좀 힘을 줘서 당겨 보니까 실내 트림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팔걸이를 겸하는 이제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무던한 그런 형태, 거기다가 앞좌석에서의 이런 디자인들을 그대로 뒷좌석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라고 할 만한 요소들도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좀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뭐 뒷좌석만 점수를 준다 그러면은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BMW X1 직접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1이 파워트레인이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죠. 하나는 전기차 버전인 iX1이고,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20i, 그리고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18D,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D 그리고 20i 두 가지 모델이 조금 출력이 다르거든요. 18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는 약 한 36.7kgm/m를 발휘를 해주고요. 20i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204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한 30.6kgm/m 정도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장착된 18D가 조금 더 토크감이 강하고 20i가 조금 더 좀 출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모델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접근의 포인트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18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시승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이 20i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타고 싶은 분들께 적합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204마력이라는 출력이 예전 같았으면은 굉장히 스포티하고 경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출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런 수치들이 조금 좀 무던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은 국내에서는 단종이 됐지만 기아 소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나왔던 모델이 1.6 터보 달고 204마력을 발휘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무던한 수치, 무난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뭐 경쾌한 것, 특히 도심에서 탄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토크감을 가지고 더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는 디젤 모델이 최고 출력은 더 낮을지라도 더 경쾌하고 스포티하고 파워풀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BMW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것들이 있죠. BMW가 강조를 하는 것도 운전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었고, 또 BMW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재밌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갖고 접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이 차를 보게 되면은 조금은 요즘 BMW가 예전 같지 않다더니 기대한 정도는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요즘 BMW건 옛날 BMW건 차는 뭐 잘 달리고 뭐 효율적으로 탈 수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나름의 재미가 있는 차다, 이렇게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은 좀 차를 BMW를 예전부터 타왔는가 아니면 새롭게 BMW를 탄다든가 뭐 요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나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행에 대한 감각들은 지나치게 빠르게 뭐 급가속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나는 좀 BMW도 많이 타봤고, BMW라면 요 정도 해줘야지, 뭐 선입견 혹은 뭐 기대치 이런 것들이 좀 있던 분들에게는 뒤가 좀 제대로 못 따라오는데 요런 느낌들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이동수단으로 경쾌하게 탈 수 있으면 됐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나름의 만족도가 좀 높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부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패들 시프터 중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단을 내리는 버튼을 잠깐 좀 누르게 되면은 카운터가 뜨게 됩니다. 10초 동안의 카운터가 뜨게 되고, 이 안에 가속 페달을 쭉 밟게 되면은 정확하게 몇 마력을 더 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스트 모드가 작동이 되면서 조금 더 높은 출력을 발휘를 해주게 됩니다. 이 부스트 모드는 가속 페달을 다시 떼게 되면은 해제가 되거든요. 추월 가속을 할 때 뭐 계속 쓰면은 물론 엔진에 부담은 되겠지만, 추월 가속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 그럴 때 좀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쓸 일이 별로 없죠. 뭐 서킷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이 패들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쓸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요 부스트 모드를 사용을 하는 이 파워 버튼, 전원 버튼,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소음들, 로드 노이즈나 뭐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합니다. 이 X1이기 때문에, 엔트리 모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X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에 3세대가 되면서는 뭐 그런 차폐성 측면들, 그런 측면들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질 정도로 소음 차단에 이런 것들은 좀 잘 해둔 모습들을,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은 예전보다 더욱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준다 라고 하더라도 크게 불만 없이 만족을 하면서 탈 수 있는 차가 됐다, 더더욱 그런 차가 됐다,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행에 대한 것들, 뭐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게 쓰기 위한 용도,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생각을 해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차, 가격만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종합적인 평가는 무난하게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차,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의 엔트리 SUV인 3세대로 돌아온 BMW X1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시승을 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S드라이브 20i M 스포츠 패키지였고요. 이 차 말고도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S라인 18D 모델과 순수 전기차 모델인 iX1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파워트레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이 20i나 18D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5,770만원, 가장 비싼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6,300만원대 가격대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결코 싼 금액 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요즘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차 가격들도 다 올라갔고 물가 상승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엔트리 SUV도 5천만원 이상을 줘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차를 보는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X1인데 가장 작은 모델인데 6천만원까지 바라봐야 되나 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부담처럼 다가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생각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추적인 모델은 X5겠지만 누구에게 추천을 해주더라도, 누가 타더라도 큰 만족도를
받으며 큰 만족감을 느끼며 조금 좀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SUV는 뭐가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BMW X1을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뭐 전천후 초보 운전부터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골고루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이 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비구름이 몰려와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